야, 트레버도 이 배터리 성능에 좌절하는구나. 충전하면서 할 거면 못하러 이걸로 해. 그냥 PC로 하면 되지. 최신으로 나온 것도 1시간도 못하니까 그래픽 카드까지 그냥 달아서 시간, 무게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최고 성능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래. 네. 깜짝 놀라셨죠? 네. 그래픽 카드에서 그래픽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GTX 1650 이렇게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1년 전에 만들었던 UHPC라고 제가 이름 붙였던 스팀덱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만들었던 DK덱, 그 당시 인텔 i5 8259U가 들어간 게임기였는데 제가 지금 AMD 라이젠 5600H 미니 PC를 안에다 집어넣었고, 지금 그리고 자, 이게 지금 결합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조심조심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GTX 1650 그래픽 카드가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쿨러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전에 있던 디스플레이라서 제가 지금 조립 안 하고 잠깐 이렇게 앞에다 씌워놓은 상태인데, 지금 열심히 3D 마크 타임스파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GTX 1650이 원래 성능에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RTX 4060 과연 돌아갈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돌아가면 마무리하고, 안되면 또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냥 1650도 쓸 수 있고, 사실 이거 그래픽카드 떼고 다시 부팅하면은 그냥 5600H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일단 요 점수 한번 보시고, 네, 지금 스피커도 연결 안 돼 있고 그래서 화면만 나오는데, 자, 참고로 지금 자, 로그 엘리에서 터보 모드 3084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본 결과는 이 GTX 1650이 10에서 15% 정도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3500점 정도가 나오겠죠. 자, 3500점은 최근 나온 리전 고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된 상태가 3500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3569점 이 정도면 현재 나오는 게임기 통틀어서 가장 높은 점수긴 한데, 리전 고도 3500점 정도 나오니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 그런데 문제는 이제 CPU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NVMe 라이저 카드가 최신 버전이라서 제 생각으로는 많이 떨어져도 20% 그 정도, 20-30% 그 정도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RTX 될지 일단 디스플레이 작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꽂아서 테스트 해보고, 작동이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조이패드 작업까지 쭉 진행해보고, 안되면 여러 방법을 찾다가, 그래도 안되면 그냥 이렇게 써야죠.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쭉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체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 이 상태 여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만 씌우면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윈도우 태블릿이죠. 보통 제 영상들 제작기들 보면 제작이 완성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이번에는 완성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될 것인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 뭐 제 예상으로는 될 확률 55%, 안 될 확률 45%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배터리 파워가 110W 정도 되는데 이 RTX 4060 파워가 한 120W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전력으로 나온 모델이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게임 하다가 도중에 꺼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아예 부팅 자체에서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터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메탈 부분이 페인팅이 돼 있어서 전기는 안 통하는 상태인데 혹시라도 그래픽카드가 마찰이 있어서 나중에 쇼트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케톤 테이프를 붙여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뭐 임시니까 일단은 여기 뭐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이 부위도 제가 하나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거 뭐 나중에 어차피 사용할 때 하도록 하고 파워 공급도 하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섭니다.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자 저도 궁금한데 디스플레이 AD 보드에 RTX 그래픽카드에 연결을 하고 자 정말 긴장되는 순간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일단 전원을 켜고 이게 왜 AD 보드가 안 들어오네요. 아무튼 켜보겠습니다. 전원 온. 오 돌아가고 이 뒤에도 돌아갑니다. 지금 이게 안 들어오네요. 이게 그래픽카드 돌아가는 걸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제가 테스트 했을 때 됐었는데 자 지금 디스플레이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다른 게임기를 하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게임기어 네 아스트로 시티 미니 게임기어죠. 되는데 이거 왜 이러죠 이거. 이상하네요. 전에 제가 작업할 때는 여기 5V를 줬었는데 12V로도 작동하고 5V로도 작동하는데 일단 이 디스플레이가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일단 그래픽카드를 빼고 다시 한번 5V로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V로 작동하기 위해서 스텝 다운 모듈을 연결해서 여기다가 딱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 이제 5V로 감압을 하고 네 망했습니다. 아무래도 AD 보드가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거 AD 보드가 처음부터 뭔가 좀 작동은 되는데 정상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해상도도 좋고 모양도 이렇게 아이패드처럼 나와서 좋긴 한데 뭐 중국산 디스플레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컨트롤러 보드가 잘 고장납니다. 네 그래도 뭐 방법은 없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많으면 또 이렇게 부품용으로 또 이게 뭐냐면 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 내부 액정 고장난 갤럭시 폴드 1을 태블릿으로 만들었던 그 제품에 쓰였던 디스플레이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 컨트롤러 보드를 추출했습니다. 이때는 이어폰 단자도 만드느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어폰 단자 제거해서 썼었는데 뭐 요거 사용하면 되겠죠. 네 정말 DIY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기판 개조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하던 건데 이렇게 고장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 태블릿은 어쨌든 지금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충전 보드가 너무 발열이 심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고, 어차피 개조를 다음에 충전 보드를 바꾸던 다른 방식으로 외부 액정이 나오게끔 개조를 하던 뭐 방법을 쓸 계획이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뭐 이건 되겠죠. 네, 사용하던 거니까. 네, 쉽게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이것이 또 DIY의 참맛이죠. 네, 뭐 완성된 제품만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또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을 찾아내고 방법을 찾아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과도 닮았죠.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바로잡아 나가기. 자, 드디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결과물 보시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들어오는 거 확인됐고, 자, 켜보겠습니다. 쉐트리. 네, 드디어 됐습니다.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닥터K. 네, 빨리 이제 마무리하고 컨트롤러 달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폴드1 덱스페디아 고맙다. 다음에 또 개조해 줄게. 이 뒤에 화면도 나오게. 이 가루는 음질 향상을 위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약이 아닙니다.
아, 잘 안 붙네. 아, 여기는 튀어나와 있네. 와, 드릴로 뚫다가 여기 패턴이 두 개가 나가서 와, 이 안 보이는 눈으로 간신히 납땜을 했습니다. 이게 LED와 진동 라인인데 하마터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동과 LED가 없으면 또 섭섭하죠. 게임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납땜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드릴로 세 군데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이쪽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뚜렷하기 전에 테스트를 잠깐 해봤는데 사운드가 나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앰프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출력이 낮은 것 같은데 앰프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오디오가 쉽게 안 끝나는군요. 네, 여기에서 신호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요것만 하면 끝인데. 자, 그래서 여기 이어폰 단자 예전에 있던 거기서 신호를 따왔습니다. GND 라이트 레프트인데 여기 접점이 없죠. 여기 접점이 없어서 이쪽 칩 저항에서 패턴이 여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로 따왔습니다. 컨트롤러 LED도 못 살릴 뻔하고 네, 사운드 문제도 생길 뻔했는데 어떻게 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네, 요 컨트롤러 보드만 진짜 몇 번을 붙였다 뗐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앰프 신호선도 이어폰 단자에서 따와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이네요. 자, 이제 이 오디오 앰프 고정하고 뚜단만 남았습니다. 네, 완성이 됐습니다. 뚜단. 뭐 아직 완성은 아니죠. 뚜닷이 돼야 완성이죠. 과연 잘 닫혀질지. 아, 네. 네, 스피커 위치죠, 여기가. 아, 이건 좀 아니죠. 생각 같아서는 여기다 그냥 체결해 버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또 고장 나면 AS를 받아야 되니까 대신에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양면 테이프라서 이 정도면 거의 뭐 튼튼합니다. 잡아 떼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네,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제작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크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또 PS5 같은 네, 그런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네, 뭐 개조품이기 때문에 뭐 새로 산 거 같은 뭐 그런 깨끗함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저번보다 발전한 거는 뒤에 이렇게 저도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가장 뭐 깔끔하진 않지만 네, 실용적이죠.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컨트롤러. 네. 여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이 버튼 사이에 하느라고, 왜냐하면은 피스 박을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삐뚤어진 것도 또 아쉽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뭐 측면에 이렇게 포트들 다 사용할 수 있게 네, HDMI 포트, 뭐 랜 포트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공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 꽂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그래픽 카드 작동되는 건 이미 봤기 때문에 뭐 약간의 긴장감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또 이게 작동되는 거를 또 보면 기분이 좋겠죠. 자, 이렇게 사용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HDMI 케이블을 꽂아야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5600H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그래픽카드 제외하고 HDMI 케이블 여기다 꽂으면 이 자체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울트라 헤비. 네. 얼마나 헤비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kg은 안 넘을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네 어떨지. 와, 네 1938. 아 뭐 2kg도 안 넘네요. 뭐 가볍네 이 정도면. 네. 뭐 운동할 겸 네, 팔 운동할 겸 그냥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네, 그야말로 상남자를 위한 게임기. 네, 과연 이 무거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할 만한 그런 성능이 될지.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게임기들보다 성능이 안 되면 뭐 의미가 없겠죠. 예상된 그런 성능을 낸다면 또 배터리 타임이 문제인데, 자, 과연 배터리 타임은 어떨지. 네. 자, 한번 시작하면서 배터리 타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동이 네, 어마어마하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배터리 풀 충전돼 있어 4칸. 배터리가 과연 얼마나 갈지. 네. 부팅은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부팅이 되었고 컨트롤러 교체한 것도 또 네, 상당히 보기 좋네요. 어두운 데서 한번 보면 이야, 네, 멋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일반 PC와 다를 바 없죠. 네. 와이파이로 아주 빠른 속도. 이 RTX 4060 3D 마크 타임 스파이 만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사용한 NVMe 라이저 카드가 PCIe 4배속입니다. 하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5600H 미니 PC는 슬롯 자체가 PCIe 3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성능 감소가 있을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10에서 20% 정도 사이 뭐 이 정도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UMPC들 중에서도 최고가인 것들은 뭐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한데, 그런 기기들도 최대 3,500점이죠. 아, 그리고 배터리 타임도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25분 정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요것도 또 궁금하죠. 과연 사용 시간. 아이폰 XR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사운드 뭐 정말 좋죠. 지금 50% 정도 사운드인데 음량도 정말 큽니다. 네, 음질뿐만 아니라 화질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질도. 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12분이 지났는데 부팅한 뒤 네, 7,000점. 생각보다 30% 정도의 성능 저하가 있네요. 뭐 이 정도라도 휴대용 게임기 중에 이 정도 성능은 뭐 거의 보기 힘들죠. 7,000점. 자, 그럼 이제 게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패드가 안 되는 상황이. 일단 지금은 성능 테스트 그리고 배터리 테스트가 우선이기 때문에 1080에 60프레임 뭐 대부분 다 가장 높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60프레임 잘 나오죠. 네, 일단 꺼질 때까지 해보고 그러고 나서 패드는 한번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살짝 내려놓고 하면 뭐 그렇게 무게감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열이 이 옆쪽으로 이렇게 열이 나오는데 여기가 뜨겁긴 하네요. 열기가 그냥 후끈후끈합니다. 네, 위쳐 3 옵션. 자, RT가 가능합니다. RT 휴대용 게임기 중에 RT가 가능한 게임기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의 끊김이 있는 게, 네, 지금 현재 스로틀링이 약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매우 높음. 네, 아무래도 이거는 CPU에 스로틀링이 걸려서 약간씩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RT 옵션도 40-50프레임 정도로 돌아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아쉽네요. 그런데 지금 27분. 네, 배터리는 생각보다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로그인이 안 되네요. EA 아이디가 뭔지. 네, 그러는 동안에 벌써 33분. 네,
뭐 지금 뭐 게임을 아마 안 돌려서 그런 것 같은데, 자, 할 수 없이 사이버펑크, 자, 사이버펑크 해보겠습니다. 아, 네, 사이버펑크 로딩이 거의 이루어지는 시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잘 맞히는 거 아닌지, 이거 35분, 거의 35분에 종료되네요. 아, 이게 온도 때문에 재부팅 된 건가요? 아, 재부팅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뜨겁습니다, 진짜. 배터리도 아직 2칸이나 남았습니다. 아, 이게 사이버펑크 켜다가 종료가 된 것 같네요. 뒤쪽에서도 또 열이 전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발열이 문제가 되네요. 아, 게임을 풀로 돌렸을 때 사용 시간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그건 아니고 계속 뭐 이것저것 하다가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게임을 높은 옵션으로 오랜 시간 지속했을 때 얼마나 될지, 네,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잠깐 뜯어서 조이패드 왜 안 되는지 잠깐 보고. 컨트롤러는 작업이 잘 돼 있는 건데 이게 꽂혀져 있는 상태로 부팅을 하면 인식이 안 됐었고, 부팅한 다음에 한번 뺐다가 다시 연결하면 이렇게 작동이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끊김이 있어서, 자, 온도를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CPU 온도가 95도. 아, 네, 뭐 스로틀링이 안 걸릴 수가 없죠. 이 온도만 잡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그래픽으로 60프레임으로 즐길 수가 있는 건데, 기왕에 한 거 게임을 그래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뭐 다시 한번 뜯어서 어떻게라도 공기가 더 순환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고, 이왕 시작한 거 끝장을 봐야죠. 아, 네, 이 좋은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겨야 되는데 여기서도 안 되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지난번에 인텔 누크는 뭐 이런 스로틀링 같은 거 없었는데 온도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고 조금 이상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한번 손을 보고, 네, 열기가 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조를 했었는데, 아, 이것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멀 그리스까지 다시 발라주고 다시 부팅을 해봤습니다. 이 5600H 미니 PC를 그렇게 오래 쓰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제가 서핑을 좀 해보니까 이 미니 PC가 발열에 상당히 취약해서 뭐 어떤 분들은 위아래에 쿨링팬을 붙여놓고 세워놓고 쓰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뭐 발열이 정말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미니 PC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누크의 경우에는 뭐 통풍구 이렇게 없이 그냥 사용했어도 스로틀링 걸리는 일이 없었는데, 미니 PC 선택을 잘못했네요. 그래도 사실 약간은 좋아졌습니다. 지금 썸을 바르고 이 뒤에 통풍구 훨씬 더 크게 늘려서 제 생각으로는 한 5% 정도, 5에서 10% 정도는 향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열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쓰다 보면 또 열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으니까, 아, 네, 네, 그래픽 정말, 네, 엄청나죠. 네, 네, RT, 네, 95도 아직까지 끊김 없고, 네, 프레임도 RT에서 50프레임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게임을 즐기면 정말 엄청난 건데, 지금 1분 정도 했는데도 열이 바로 95도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발열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미니 PC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이버펑크를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펑크. 네, 사이버펑크 그래픽 지금 현재, 네, DLSS 슈퍼 레졸루션, 그리고 해상도 1440. 네, 아, 온도가 96도네요. 살짝 끊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와, 그래픽, 네, 그래픽 정말 좋죠. 아, 네, 끊김이 이제 생기네요. 96도, 네, 95도 올라가면 이렇게 끊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레이트레이싱 낮음으로 놓으면,
네, 그래픽 정말 좋은데 네, 요걸 완벽하게 즐길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위쳐 3 플레이했던 그 정도 성능으로 계속 즐길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배터리 타임은 제가 보기에는 한 4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야말로 세계 최고 성능의 끝판왕 게임기인데 미니 PC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지금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만, 뭐 다 돼 있죠. 이제 뭐 완벽하게 다 돼 있고, 미니 PC 보드만 교체하면은 발열에 조금 더 강하고 성능이 비슷하거나 조금 뭐 낮아도 상관없고, 그리고 발열에 강한 그런 미니 PC, 뭐 5600H와 성능이 비슷한 그런 미니 PC 집어넣으면 5625U가 조금 더 발열에 강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 집어넣으면 지금 그래픽카드 성능도 타임스파이 7000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스로틀링 없이 배터리 다 닳을 때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보드만 찾아서 넣으면 이제 지금도 그래픽 성능은 최상이지만 안타깝게 이 발열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 최고 성능이긴 하죠. 아무튼 외장 그래픽을 배터리로 돌릴 수 있다. 그것도 1시간까지는 안 되지만 40여 분간 할 수 있다. 이 정도 발견한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사이버펑크틱 하면서도 그런 게임기 아쉽지만, 아무튼 여기에 맞는 미니 PC를 빨리 찾아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또 의의이고, 또 만드는 과정, 그리고 오류난 것들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도 또 재밌었죠. 네. 그래도 이거는 온도가 안 올라가고 잘 되네요. 77도. 네, 운동도 될 겸 이렇게 할만하네요. 들고 가기.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